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셀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실무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활용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MX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100회 강좌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이동 작업, 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 몇 번 셀로 가고 싶어. 이게 이동이죠. 그리고 이동 옵션, 그리고 복사,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줄게. 이게 복사죠. 서식 복사는요, 모양만 복사를 해줄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기능들이지만 우리 업무에서는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됩니다.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엑셀을 열게요. 저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놨습니다. 이거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됩니까? 네,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뭐 다른 데이터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산뜻하게 이동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작업은요, 여러분 여기 홈 탭에 맨 끝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이 메뉴 보이세요? 이 메뉴에 목록 단추 누르면 이동, 이게 있습니다. 단축키 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축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컨트롤 G, 컨트롤 G,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셀, 나 저기 B에 13번지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B 13번지에 가고 싶어. 엔터 꽝. 이러면 가요. 아, 정말 이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 때 쓰면 좋아요. 또는 보여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B에 120번지부터 D에 130번지까지 여기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범위 잡았죠? 자, 다시 한번 B에 120번지 이렇게 확인. 잡혀지죠?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홈 키 누르면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와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기능은 사실은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이름 상자에서 여러분이 또 B에 120 콜론 D에 150 이렇게 쓰고 엔터 쳐도 가요. 아, 똑같네. 네, 이런 게 이동이에요. 다시 컨트롤 키하고 홈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가 근데 이동을 이러려고 쓰는 걸까요? 물론 이러려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뭔가 숨겨진 막대한 어떤 기능이 있을 거야.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계신 거죠? 갖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동 옵션 때문에 우리가 이동 기능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동 옵션이요. 이동 옵션은 단축키 F5. 아, 정말요? 네. 자, 일단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얘의 막강한 기능. 일단 보세요. 여기 메뉴에 이동과 별도로 이동 옵션이 존재해요. 이 메뉴는 이동에서 이동, 여기 옵션 누르죠? 요거 누른 것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궁금하죠? 왜 얘는 따로 메뉴가 있을까? 그죠? 예, 많이 쓰니까. 아, 정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 데이터 진짜 많다. 어디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뭉터기로 받아왔어요. 한 뭐 10,000건이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 10,000건의 데이터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B의 4번지부터 쭉 내려가서 B의 13번지 보이죠? Shift 키 누르고 B의 13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자, 이 범위에서 빈칸인 것만 찾아서 빈칸은 무조건 잡종지라는 잡종지 지목이 잡종지더라. 그래서 잡종지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빈칸만 찾아서.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데이터가 어때요? 몇 개 안 되니까 아유 이게 빈칸 뭐 이렇게 빨리 말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다면 어때요? 빈칸을 일일이 찾는 거는 시간 낭비란 말이죠. 그래서 자 저는 지금 편의상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F5 눌렀습니다. 누른 다음에 옵션에서 뭐예요? 나 빈 셀만 좀 찾아봐. 이렇게요. 됐죠? 아 여기서 빈 셀, 네 이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럼 어때요? 빈 셀만 선택되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잡종지 이런 잡종지 쓰자마자 여러분 빈 셀에 잡종지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냥 엔터 치면 곤란해요. 그러면요 컨트롤 엔터 끝. 바깥에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또한 계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산 작업에 뭔가 빈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빈칸을 모두 0으로 채우고 싶어요. 여러분이 빈칸만 골라서 0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 빈칸인지 아닌지 일일이 고르는 거 시간 낭비죠? 똑같아요. 얘도 범위를 잡아요. 뒤에 4번지부터 끝까지 가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F5 그 다음은요 옵션에서 빈 셀 골라봐 확인 이렇게요. 그리고요 0 쓰고 컨트롤 엔터. 어떻습니까? 아 바로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정말 유용하다. 예, 이동 옵션이라는 이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사를 또 알아볼까요? 복사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1687 데이터가 있어요. D의 6번지. 근데 1687이 여기 강원도 원주시 0이라고 쓴 데 있죠. 여기도 1687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면 되죠. 어떻게 복사한다? 네, 가볍게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 맨 마지막 셀 강원도 원주시 D의 13번지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리고 번쩍이가 없어지지 않아요? ESC. 이게 복사예요. 이해되죠? 아, 어렵지 않다. 예, 요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여러분, 충북 계산군 보이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500 엔터꽝 이렇게요. 입력되죠?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군 여기에는 데이터가 3377 엔터꽝 이렇게 됐죠? 써보세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여기 시세 같은 경우가 얼마냐면은 5억 5,5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엔터를 쳤어요. 어때요? 뭐가요? 잘 입력되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 뭔가 느낌이 어때요? 예, 얘가 다른 데이터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죠. Why? 예, 바로 이 지정한 서식과 똑같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얘네들은 얼마나 안정돼 보여요. 아, 그러네. 그죠? 충북 괴산군도 잡종지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9,800만 원이다. 그러면 98, 900, 9,000 엔터꽝.
이것도 뭔가 안 맞고. 그죠? 자, 원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4억 5,700이다. 그러면 여기도 자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럼 안 맞을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3,377 있죠. 요거를 그 바로 아래 데이터 있죠. 1687. 얘하고 데이터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을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얘를 또 뭐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나는 너의 모양이 멋있어. 자, 나 모양 복사 좀 해줘. 바로 이럴 때 뭘 쓰느냐면 여기 클릭하고 이 클립보드라는 요 그룹이 있어요. 요 그룹에 얘가 오려두기, 잘라내기, 얘가 복사. 우리가 방금 전에 왜 그 글자 복사했던 거 있죠? 그게 요거 아이콘이에요. 근데 복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단축키 컨트롤 C를 많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가 서식 복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식 복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서식 복사 요거 보이죠? 자, 요거를 한 번 클릭하면은 일회용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3,377 나 여기다 요 서식 똑같이 붙일 거야? 자, 여기다 클릭합니다. 띵. 어때요? 근데 번쩍이 없어졌네요? 일회용품이라니까요. 번쩍이가 있어야지 복사가 계속 되는데 번쩍이 없어졌어요. 아, 나는 한번 복사해서 그 모양을 여기도 다 넣고 싶은데 어쩜 이럴까? 그러니까요. 자, 제가 남양주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030 이렇게 또 썼어요. 계속 안 맞잖아요. 얘도. 그죠?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복사가 아니라 여러 번 복사를 해야 돼요. 이 모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자, 여기 여러분 서식 복사 아이콘 보이죠? 이거를 한 번 누르지 마시고 더블 클릭을 해요. 아이콘을요? 네. 따닥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 아이콘 보시면 플러스에 빗자루 따라다니죠? 자, 그러면 원하는 곳에 클릭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신통방통하다. 안 없어지는데요? 안 없어지죠. 또 옆에 칸에도 클릭, 난 네가 마음에 들어. 클릭. 깔끔하죠? 그리고요, 이제 부담스러운데요. ESC 마무리. 이게 바로 서식 복사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C 누르면은 이거는 뭡니까? 그냥 글자, 내용을 복사하는 그 중심이고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형식만 복사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서식 복사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목, 소재지, 면적, 시세. 나는 이 서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용은 아니고 서식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 잡고 두 개만 잡을게요. 서식 복사 아이콘 따닥 누른 다음에 다른 워크시트 눌러서 원하는 곳에 찍 끌어서 놓으면 어때요? 서식이 만들어지네? 네, ESC.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죠. 매출일자 뭐 이런 식으로요. 되네. 그죠? 품목, 뭐 수량, 단가 이렇게. 정말 좋네. 네, 전 그래서 이 서식 복사를 또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서식 복사를 막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따닥 눌러가지고 막 클릭, 찍, 클릭 이렇게 하고 또 좋아 하고 딴 데를 눌렀더니
이렇게 막 복사가 됐어요. 아, 저 정말 속상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ESC. 이런 경우에 이거 다시 원상복구 못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원상복구를 못해서 꼭 그 행을 모두 지웠다는, 이렇게 삭제를 눌렀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컨트롤 키하고 Z를 누르면 다시 살아납니다. 컨트롤 키하고 Z는 실행 취소예요. 바로 이 아이콘 보이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삭제 취소. 바로 이전의 작업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 단축키 컨트롤 Z예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 그래. 나 삭제를 했었지, 나도. 여러분,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답을 알려드렸어요. 이 서식 복사 아이콘 이용해서 여러분 여기 서식이 없는 공간 있잖아요. 네. 이 공간에 범위를 지정해서 서식 복사 아이콘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면 어때요? 아, 네. 원상복구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식 지정된 거 잘못된 것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도 서식 복사 아이콘 쓰면 된다 이겁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MS 워드 어디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사와 관련해서 또 이것까지도 복사가 되느냐며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거요? 제가 인터넷상에서요,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엑셀로 복사가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제가 일예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해요. 열어놨어요. 이렇게 네이버에 종근당이라고 쳤어요. 저는 제가 종근당 이 영양제를 먹는 탓에 종근당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증권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종목 토론, 일별 시세 쭉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뉴스 나오고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일별 시세 재무 정보를 좀 눌러보고 싶다. 그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무 정보 해서. 그죠? 자, 쭉 나와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추정 실적 컨센서스 요거 보이죠? 예. 이 증권사가 이제 내놓은 그 예상치. 나 이 데이터 엑셀로 그대로 가져가서 뭔가 원하는 어떤 그 데이터에 얘를 접목을 시키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이 데이터 요거 그대로 이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갖고 와서 데이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고쳐볼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똑같아요. 긁어요. 쭉 찍찍찍찍찍 이렇게 긁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그대로 범위를 엑셀에서 하듯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사 단축키가 뭐 있었죠, 여러분? 컨트롤 C. 똑같아요. 컨트롤 C. 그리고요. 엑셀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어디에 붙여넣기를 할 건지 클릭만 하세요. 저는 여기 B의 7번지. 그리고요. 컨트롤 V. 어때요? 우와, 좋은데? 네,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와요. 아, 정말 그러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데이터는 보이는데 여기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는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범위를 다 잡아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씨 색깔 검정으로 바꿔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꾸면 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하면 되겠고 여러분이 뭔가 계산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 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뭐예요? 778억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여기는 원래 액면 숫자 778이 나왔는데 이거를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778억 원 직접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뒤에 더 붙여서 써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데이터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와서.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네. 저는 필요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웹상에서 한번 복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저장도 해보시고 참고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저장할 때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걸 수정하지 않고 PDF 문서로 저장을 하면 참 좋겠는데 PDF 저장은 또 여기서 못하는 거죠? 이런 분 계십니다. PDF를 왜 못할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에 엑셀 통합 문서를 눌러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바꿔요? PDF 형식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무제표 내용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BS 뭐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쓰고 저장만 누르면 PDF 파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PDF 파일은 어때요? 여러분 읽을 수 있고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문서에서나 호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이는 셀만 복사하는 방법, 내용 있는 셀만 복사하는 방법 중심으로 학습을 해볼 텐데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가 되지 안 보이는 것도 복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또 내용이 있는 셀만 복사해야지 빈칸도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셀도 복사가 된다는 거. 그 점을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자, 함께 보아요. 여러분의 엑셀 이번 시간에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어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 이 데이터예요. 뭐 데이터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놓고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데이터에서 뭘 할 생각이냐면 복사를 할 거예요. 이 데이터를요. 네. 복사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 아이폰 11 애플, 갤럭시 팝 애플, 아이폰 11 애플 요 세 개 보이죠? 이 세 개 데이터를 모두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할 거예요. 삭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숨겨두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작업하는데 이 세 개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서 일단 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복사할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보세요. 세 개를 숨겨봅시다. 한 5개 숨길까요? 여러분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요. 자, 숨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8행부터 12행까지를 제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보이죠? 이걸 누르면 화면에서 삭제는 아니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감쪽 같죠? 네, 숨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나는 업무상 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우리 또 다른 팀원에게 이 내용만 복사해서 전달할 거야. 그럼 여러분 요거 복사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아는 거 어때요? 범위 잡고 컨트롤 C요. 맞아요. 컨트롤 C. 그리고 자, 또 다른 시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플러스 누르고 자, 이 비어있는 시트의 편의상 자, 커서 아무데나 놓으세요. 여러분 놓고 싶은 곳에. 그리고 뭡니까? 컨트롤 V. 자, 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이터가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하고 딱 봐도 어때요? 얘 숨겨진 거 다 나왔나 본데? 맞아요. 다 나와요. 이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우리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부분이에요. 난 분명히 숨겼다고요. 숨겼어요. 근데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이 ESC, 번쩍이 이제 그만돌게 하고.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숨겨놓은 데이터도 컨트롤 V를 하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은 애도 나온다. 그게 엑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일단 CL, DR 요거 여러분 복사한 거 자, CD 범위 잡고 컨트롤 빼기 누르면 지워져요. 자, 연습 1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숨겨놓은 데이터는 보이지 않게 하고 그대로 복사를 하려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범위를 잡아요. 복사할 범위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기 전에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F5 키를 누르는 겁니다. F5요? 네, 바로 이동 옵션이에요. F5 바로 옵션 이렇게 들어가줘요. 이동 옵션이요? 네. 이 이동 옵션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요거요? 네. 요거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줘요. 됐습니다. 그러면 엑셀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일단 얘는 인식을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컨트롤 C. 어때요? 번쩍이 돌아가죠? 그리고 커서를 여러분이 붙여넣기 할 공간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트롤 V. 어때요? 딱 봐도 정말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 복사가 된 듯한데 맞아요 여러분. 여기 모두 8개의 데이터입니다. 확인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사 작업을 할 때 ESC 화면에 보이는 내용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복사만 잘 되면 돼. 이런 분은 특별한 기교 없습니다. 범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데 이렇게 뭔가 숨겨놓은 내용 제거하고 숨겨놓은 내용은 냅두고 화면에 보이는 것만 복사할래? 이동 옵션을 활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신경을 쓰고 또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연습 2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비어있는 시트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빈 시트에 저하고 함께 데이터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B의 3번지에다 제가 마우스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원명 이렇게 제가 쓸게요. 간단하게. 사원명을 쓰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 사원명 직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바빴던 사람은 하반기에 받으면 돼요. 직무 테스트를. 됐죠? 그래서 이름은 제가 홍김정박윤 유가 됐네요. 상관없어요. 유허 민소 김 그다음에 장 이만큼만 쓸게요. 더 안 쓰겠습니다. 힘드니까. 자, 이렇게 사원 이름 편의상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원이 상반기에 직무 시험을 봤다면 동그라미, 안 봤다면 빈칸으로 그냥 우리 처리를 합시다. 동그라미 입력은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 나와요. 자, 방향키로 뚱뚱뚱뚱 하고 동그라미 엔터 꽝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애를 복사해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엔터 꽝, 정. 이 사람 시험 봤어요. 예, 또 내려가서, 이 사람 시험 봤어요. 그리고 더 안 봤어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3명만 응시를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하반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시험 봤고요. 컨트롤 V. 유씨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씨도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하냐면은 이제 그 1년이 마무리가 될 때 이 부서에서는 사원별로 이번에 직무시험을 올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응시자 여부, 응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만약에 지금은 직원이, 자, 요거 그대로 카피합시다.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ESC, 상반기 시험을 봤던 사람, 하반기에 본 사람 다 보면은, 보고 어때요? 김사원, 그 다음에 민, 장, 이 세 사람 시험 안 봤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데이터가 어때요? 우리 회사 직원이 200명이다. 그럼 200명 직원이 다 직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안 본 사람 일일이 이렇게 체크한다면 어때요? 좋기 1시간 이상 걸릴 작업이죠. 그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반기 범위를 잡습니다. 일단은 상반기만 잡아요. 컨트롤 C. 그대로요. 네. 그리고 응시 여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됐죠? ESC. 이러면은 상반기에 시험 본 사람만 동그라미가 표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 시험 본 사람 동그라미도 여기에 복사를 여기다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냥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전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컨트롤 C, 자, 그리고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돼요. 그러네. 그죠? ESC.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하반기 데이터 그냥 그대로 냅둘게요. 그럼 상반기만 이제 가지고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저는 하반기가 복사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 데이터, 이 데이터만 이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3개랑 여기 동그라미랑 어때요? 여기 요 동그라미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죠? 요 공간에는 어때요? 얘네들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합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요. 이렇게. 네.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C 눌러줘요. 똑같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져요. 컨트롤 C 누르고 여기 여러분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냥 컨트롤 V 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붙여넣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컨트롤 V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면 안 되고 이 아래 목록 단추 이거 누르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Alt V예요. 얘는 이 애를 눌러서 들어가야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오세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 이 말이 있습니다.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요. 네, 바로 요거예요. 여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 데이터, 이 원본에 바로 여기에 붙여넣을 때
기존의 데이터 내용, 얘네들은 붙여넣기에 덮어쓰기 대상이 아니고 비어있는 칸에만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정말요? 네, 확인 어떻습니까? 정말이네? ESC. 이렇게 돼요. 그러면 김, 민, 장, 얘네들은 동그라미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상반기, 하반기 어디에도 동그라미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얘네들이 시험을 안 봤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은근히 여러분 업무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실시했었다. 그러면 그 3차 테스트까지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사람 또는 검사되지 않은 항목 이런 것들을 곧바로 추출해낼 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원명 응시 여부 요거 보이죠? 요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열애, H열의 사원명, I열의 응시 여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뭔가 어떤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한다든가 또 다른 문서에 활용하기 위해서 열과 행 이것을 이게 지금 열 중심이잖아요. H열, I열 이거를 행 중심으로 행과 열의 구조를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도 뭐 함수를 써야 되겠네, 뭐 하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복잡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범위를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해요. 지정하고 컨트롤 C 번쩍이 돌아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새로운 워크시트에 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놓고 그냥 컨트롤 V를 하면 안 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단축키가 뭡니까? 컨트롤 Alt V. 컨트롤 Alt V 누르면 이렇게 떠요. 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행열 구조를 바꾸겠다. 요거 보이세요? 행열 바꿈. 이 애를 눌러줘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행 중심으로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바꿀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 3 시트를 제가 좀 열어서 공개를 하죠. 자, 이런 데이터 제가 일부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이럴 때도 여러분 굉장히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금액이 너무 커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너무 큰 거는 빼고 자 뭐 16을 썼어요. 16, 10.5 그 다음은요 14 이렇게 제가 썼어요. 데이터를요. 네, 16, 10.5, 14 그리고 이에 여기도 A4 서류철 볼펜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 범위 잡고 컨트롤 C 아래 클릭해서 컨트롤 V 또 그 아래 클릭하고 컨트롤 V ESC 이렇게 입력했어요. 무슨 암호문 같은데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값이 클 때 여러분이 신속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이 위에 아무데나 좋아요, 여러분. 클릭하고 1,000원 1,000원 이렇게 썼어요. 1,000원을 썼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저의 계산은 뭐냐면은 이 1,000원이라는 값을 여기다 곱하면 16,000원 1,500원, 14,000원, 16,000원 이렇게 동그라미 입력하는 시간을 줄이고 2,000원을 여기다 각각 곱한다는 거로군요. 예. 왜냐면 그 엑셀에서 이렇게
그 단위가 큰 숫자를 입력하다 보면 동그라미 개수가 많은 경우 입력하다가 예를 들어 뭐 50억인데 5억을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의 단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최소 단위를 쓰고 동그라미 개수에 해당하는 건 따로 여기다 따로 써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예, 이렇게요. 여기 1,000원 보이세요? 예, 이 애를 선택을 합니다. 띵, 이렇게. 그리고요. 네,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눌러줘요. 그냥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공장 출고가 데이터 있죠? 얘네들을 범위로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이 1,000원을 여기에 붙여넣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붙여넣어요? 자, 주의하세요. 컨트롤 V 아니에요? 컨트롤 V 하면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왜요? 보여드리죠. 이렇게 돼요. 그쵸? 1,000원이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ESC. 자, 컨트롤 Z 누르세요. 컨트롤 Z 원상복귀 됩니다. 그쵸? 이전 작업 취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사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00원을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바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 1,000원과 요 각각의 데이터를 곱해서 붙여넣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곱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컨트롤 알트 V. 아하, 선택하여 붙여넣기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유용한 게 연산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연산이 있군요. 네,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 1,000원을 이 복사한 애를 여기에 붙여 넣을 건데 곱하는 연산 동작을 하면서 나는 붙여넣기 할 거야.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확인. 어때요? 우와, 답 나오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ESC. 됐습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 여러분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안전하게 입력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1,000원이 필요 없는데요. 딜리트 누르면 돼요, 이제. 그럼 얘네들한테 영향 안 미칩니까? 없애면 되죠. 어때요, 여러분? 깔끔하죠?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우리의 엑셀 업무가 훨씬 더 간단하고 유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데이터의 내용을 한 번에 휘리릭 바꾸는 방법.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엑셀 데이터가 뭐 한 2,000건이 있어요. 쫙! 그 중에 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로 바꿔야 돼요. R가 한 500개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R을 어로 바꿀 때 500개를 일일이 다 찾아서 바꿔요? 너무 시간 낭비겠죠.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느냐. 두 번째,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 뭔가 강조라든가 또 어떤 이미지를 삽입하여 문서의 완성도를 높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엑셀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그 이미지 또 도형 이런 애들은 얘네들을 선택하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그 선택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콕콕 집어서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자 제가 이런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좀 이따 저랑 같이 하면 돼요. 데이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여기요 여러분. 제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 빵빠레 5라는 애 있죠. 이 애를 다 찾아서 이름을 빵샤랄라로 바꿀 거예요. 빵샤랄라.
그러면 빵빠레 5만 찾아서 빵샤랄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바꾸려는 열, 바로 D열이잖아요. 그러면 D의 4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가 짜르르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먼저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홈 탭의 맨 끄트머리에 편집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 그룹에서 찾기 및 선택. 아하, 나 이거 아는데 얘 가장 만만한 메뉴예요. 이거 누르면은 찾기는 뭐 별로 영향가 없어요. 예, 찾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셀의 데이터를 찾을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찾아서 바꾸는 거, 바꾸기, 이 바꾸기는 여러분 굉장히 유용한 메뉴예요. 자, 찾을 내용이 뭐예요? 네, 제가 찾고자 하는 단어는요, 바로 빵빠레오. 됐죠? 이걸 뭘로 바꿀 거예요? 빵샤랄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참고로 영문이면은 대소문자를 구분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빵빠레 오는 무조건 다 빵샤랄라로 바꿀 거죠? 그럼 이 밑에 모두 바꾸기와 바꾸기가 있는데 바꾸기는 단어 일일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거 빵샤랄라로 바꿀 거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게 바꾸기예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는 나의 신념은 빵빠레 오를 빵샤랄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모두 바꾸기 누르면 알아서 결과 4개가 바뀌었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닫기. 오, 간단하네.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의 설명이에요. 이 원리예요. 이해되죠? 그쵸, 뭐 어려운 게 없는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응용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어디다가요? 자, 제가 여기 여러분 시트 2에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요. 예. 뭐 가만히 듣기만 하면 졸음밖에 더 오겠습니까? 네. 자, 제가 네이버를 열어놨어요. 예. 또 제가 삼성전자 이게 검색어에 삼성전자 쳐서 이렇게 주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나는 나만의 원대한 그 꿈이 있어요. 뭐냐? 이 주식 데이터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쭉 긁어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는 뭐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니까 복사를 해서 엑셀로 갖고 가서 제가 데이터를 마구마구 분석하는 거.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제 눈높이에 맞는. 좋아요. 그러면 복사를 하려면 여러분 일단 뭐 이게 뭐 시간대별 그 거래 데이터도 있고 일별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여기 일별 외국인 기간 순매매 거래량 이거 보이죠? 요 데이터를 우리의 엑셀로 가져와서 내가 분석하기 좋게끔 잘 다듬으려고 해요. 다듬는다. 가공? 네, 가공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데이터 가공.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여러분 헤드라인부터 갖고 올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아요. 제가 이거 복사 쭉 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로 슝 고고고고고 어디까지 복사할 거니? 그래 나 여기까지 됐죠? 딱 나요? 그리고요 컨트롤 C 복사 변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복사가 된 겁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클릭을 띵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오호호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지죠. 네. 참고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 복사했는데 뭐 이게 조그맣게 한 줄로 다 들어왔어요. 이런 분은 그 복사 지정하실 때 이 옆으로 이제 좀 빗나갔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복사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내 엑셀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자, 일단 들어오세요. 아유, 들어오니까 세상에나 데이터가 너무 이쁘게 잘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이걸 배워보자고요. 일단 불필요한 행이 존재합니다. 여기 5번째 행, 여기 11번째, 12번째, 13번째 행. 보이십니까? 이런 애들은 모두 뭘 해줘라?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번 행을 클릭하고 바로 컨트롤과 빼기를 누르면 행이 삭제가 됩니다. 행이나 열을 제거할 때 컨트롤 빼기, 단축키 정말 많이 쓰여요. 단축키로 하세요. 단축키를 안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뭐 이렇게 해야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마트하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요? 이 중간에 이런 거 우리 데이터 분석을 방해하는 이런 못된 애들, 이런 쓸모없는 애들은 범위를 잡고 뭘 해라? 컨트롤 빼기. 어휴, 깔끔해요. 그 다음에 15, 16행도 컨트롤 이렇게 범위 잡고 행 머리글을 잡으세요. 컨트롤 빼기. 15행도 컨트롤 빼기. 이렇게 잘 되죠? 여기도 있었네. 제법 많네요. 자, 20, 21, 22 컨트롤 빼기. 더 없어요. 깔끔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일단 가볍게 데이터를 붙여넣기를 하고 불필요한 행을 제거하니까 좀 뿌듯하더라 이거예요. 와, 별거 아니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웹상에서 복사를 해 갖고 온 이유는 모양을 뭐 보기 좋게 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바로 얘네들을 내 입맛에 맞게끔 분석하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맞습니까? 네,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데이터들을 좀 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색상을 편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 요 화살표 보이세요? 네. 이 화살표는 우리가 입력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화살표는 키보드로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클릭을 해보면 어때요? 선택이 되네? 이거 이미지 개체예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셀과 별도로 움직이죠? 이건 이미지 개체. 도형 쪼가리.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도형 쪼가리들은 어때요? 이렇게 있어 봤댔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이 도형 쪼가리 요런 애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어딘가로 옮긴다든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범위를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들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셀에 독립적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도형들을 별도로 선택하여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클릭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르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로 쭉 범위 지정해서 한 번에 끌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찾기 및 선택 요 애를 누르면은 개체 선택이라는 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써있네요. 그렇죠. 잉크, 도형, 텍스트 영역 등의 개체를 선택합니다. 나와 있죠? 네, 나와 있네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는 정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아주 고마운 애입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문서를 입력하다 보면 우리는 도형 같은 거 왕왕 쓰거든요. 근데 그 도형이 선택이 안 될 때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아니요. 마우스 움직이면은
마우스 모양이 요상하다. 그죠? 왜요? 화살표 모양이잖아요. 아, 마우스 포인터가요? 네. 그러면 이 화살표 모양으로 여기서부터 얘네들을 다 선택하고 말겠어. 이런 마음으로 얘네들을 여기서부터 찍찍찍찍찍찍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 아깝다. 여기 요만큼 안 잡혔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만큼 쭉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잡히죠? 와, 네, 얘네만 잡히네요? 그럼요. 개체만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딜리트 딱 누르면 깔끔하게 없어져요. 이게 개체 선택이에요. 아,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개체 선택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개체 선택을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제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날짜 데이터 보이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목적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해요.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11월 27일 여기가 이제 제가 분석한 가장 최근의 날짜가 이 날짜예요. 그러면 11월 여기 1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표준 종가가 얼마냐, 평균 종가가 얼마냐, 이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그 표준 종가는 얼마일까? 네, 궁금하죠? 그러면 평균 종가를 내면 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같이 쓰세요. 이거는 평균을 낼 때는 엑셀의 함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함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날짜부터 쭉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누기 이게 며칠이지 개수를 세서 나눠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함수라는 걸 쓰는데 이거 average 평균인데 나는 조건에 따라 평균을 내. 조건은 엑셀에서 if입니다. average if. 참고로 여기 도움말 나오죠. 이 도움말 엑셀의 그 함수 도움말인데요. average if하고 ifs가 있습니다. if는 조건, ifs는 조건들. 즉 조건이 여러 개일 때 평균은 average ifs를 사용하면 되고 난 그냥 평균 저기 조건 하나야? 그럼 average if예요. 나 이거 average if. 됐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도 쓰면 돼요. 가로 열고 가로는 이제 함수의 생명인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조건이 바로 날짜란 말이에요. 자, 날짜 범위를 쫙 잡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BO 보이죠? 여기서부터 찌 끝까지 다 잡아요. 자, 이 범위에서 쉼표를 찍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나와요. 크리테리어가 조건이죠. 이 안에서 조건 따옴표 열고 써야 돼요. 날짜가 크거나 같아야 돼. 며칠이요? 2020년 빼기 11월 16일 이후. 그러니까 16일부터 현재까지. 됐어요, 여러분? 네, 저하고 똑같이 써요. 따옴표 열었으니까 닫아야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줄의 종가의 평균. 쉼표를 저하고 똑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 범위 CO에서부터 끝까지 범위 잡아요. 됐죠? 이렇게 하고 번쩍이 돌아가죠? 가로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은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종가 평균이 나오겠지? 하고 결과를 봤는데 div/0 이거 여러분 이런 거는 뭐냐면 엑셀의 수식 에러. 그럼 잘 좀 알려주시지. 어떻게 에러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저 잘못 없어요. 그러면요. 데이터가 틀린 거죠. 데이터가. 아니 이 문법이 이게 맞다면서요. 틀린 거라니까요. 뭐가?
div/0는 0으로 나눠서 너 에러 난 거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종가를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종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11월 16일이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17일도 여기 있고 다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봤을 때 얘가 날짜로 보입니까? 여기 소식에, 그럼요. 우린 날짜 이렇게 쓰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엑셀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오류를 많이 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날짜 이렇게 쓰니까 날짜 맞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분 계세요? 일반으로 되어 있네? 약간 이제 깨어있는 분들 범위를 잡으세요. 잡고 그 날짜로 바꾸면 되지 뭐 걱정이야? 잡고 쭉 여기까지죠. 자, 표시 형식에서 난 멀리 안 가. 날짜 간단한 날짜. 날짜 됐다.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뭐예요? 날짜라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무늬만 날짜예요. 그러니까 엑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바다예요. 얘는 너무 투명하죠? 아주 얕아 보여요. 그래서 날짜 같아. 그리고 얘도 클릭하니까 날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애는 날짜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예요. 날짜가 아니라고요? 예. 왜냐면 날짜 데이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얘가 어떠한 디자인을 하고 있든 간에 날짜 데이터는 반드시 연과 월 사이에 빼기, 그 다음에 월과 일 사이에 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가? 예. 근데 얘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 날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날짜라는 옷을 얘한테 아무리 적용을 시키려고 해도 그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해도 얘 자체가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엑셀에선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도를 또 해요. 범위 잡고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서 여기서 날짜를 지정하면 뭔가 다를 줄 알고 여기서 막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한자로 바꿔봐요. 확인 눌러도 아무 변화 없어요. 그쵸? 결국은 데이터를 모두 다 빼기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일이 못 바꾸죠.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데이터 겨우 지금 잘해야 한 열 몇 개 데이터죠? 이 데이터는 물론 인내심 갖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선택해서 빼기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가 150건, 1500건, 15,000건이면 어떻게 돼요? 밤새서 하시겠어요? 빛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 말씀드린 거. 네. 찾기 및 선택의 바꾸기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거 특정한 날짜로 똑같은 날짜로 바꿀 수 없잖아요. 아니요. 핵심 포커스는 찾을 내용을 그렇죠. 연과 월 사이, 월과 일 사이에 있는 점을 찾아라 이겁니다. 점을 찾아서 뭘로 바꿔라? 빼기로 바꿔라. 됐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모두 바꾸기 40개가 바뀌었답니다.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꾸고 확인 누르면은 드디어 닫기. 어때요? 서식이 바뀌는구나. 자, 눈에 이게 딱 들어오게 검정색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서식이 먹히네. 그죠? 날짜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이 나와요.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종가 평균은 66,410원입니다. 이 주식의 종가의 그 평균 종가는 66,410원.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나머지는 이제 분석할 데이터에 따라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뭔가 편집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아래로 통통 이렇게 내려가 주면 됩니다. 자, 범위를 잡고 모든 테두리 깔끔하게 눌러서 표 마무리 해주면 되겠지요. 여러분께서도 응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100회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강좌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엑셀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